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유일한입니다. 제가 귀촌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비료를 쓰지 않고 다 천연 거름으로 저는 먹고 있어요. 천연 거름으로 먹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름들이 있잖아요. 뭐 바나나 거름, 커피 거름, 막걸리 거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계란 껍질 거름도 있는데 썼어요. 제 나름대로 자료를 또 그때 찾아보고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실제로 과학적인. 그 이후로 또 식물이나 작물한테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효과를 보지 않았던 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믿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로 제가 할 게 이 바나나 껍질인데요. 껍질을 드신 다음에 이런 통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그래서 닫아 놓습니다. 한 3, 4일 정도 닫아 놓거든요. 바나나 껍질을 그냥 닫아 놓고 왜 쓸까? 제가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해 드릴게요. 이 바나나 껍질은요, 인산하고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인산 칼륨 중에 칼륨 같은 경우는요, 칼륨은 물에 굉장히 잘 녹는데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물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쓰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담아서 한 3, 4일 정도 발효해요. 발효. 이게 발효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다 주진 않아요. 얘를 여기다가 이 조루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 PT병 하나로 5대1로 줍니다. 있어요. 근데 효과 좋더라고요. 이 바나나 껍질에 거름 알아봤고요. 두 번째요. 이 커피가루입니다. 커피가루. 이 질소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질소는 굉장히 이 식물이나 작물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이파리, 잎사귀, 잎을 영양을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질소가 또 너무 많으면 이파리가 노랗게 타 죽습니다. 이 커피가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9대1 정도로 희석을 해서 흙하고 섞어서 하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말리지 않고요, 바로 그냥 사용한 거 바로 이렇게 흙에다 희석해서 쓰시면 돼요. 흙하고 만나는 순간부터 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분해되기 시작한답니다. 그 다음에 계란 껍질입니다. 우리 저기 꽃순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꽃순이들이 매일 난 계란 껍질을 저 같은 경우는 믹서기에 그냥 갈아요. 근데 원래 이제 계란 껍질에 이 흰포자, 이 안에 보면 흰막을 벗겨내야 거름이 더 잘 된다라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냥 믹서기에 바로 갈아갖고 이런 식물이나 작물에다가 이렇게 묻어주시면 돼요. 여름에 쓰셨을 때 잘못하면 이제 파리가 끓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베란다 같은데. 근데 뭐 실내에 파리가 거의 없잖아요. 요즘 모기장이 있으니까. 이 계란 껍질은요, 석회질 성분하고 비슷한 탄산칼륨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탄산칼륨은 뭐냐면 산성 토양을 중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산성이면 농사가 잘 안 되죠. 농사를 질 때 자꾸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하고 거름을 주는 이유가 다시 산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중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비료하고 거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성화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철분,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계란 껍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란 껍질, 여기까지 계란 껍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 막걸리거든요. 막걸리 비료에 대해서도 이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막걸리 비료가 왜 좋을까? 단순히 그냥 좋다. 이 막걸리 옛날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소나무가 죽어가는 거에다 어른들이 주면은 잘 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한 20대 때 저희 어머님 댁에 이제 고향집에 소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소나무가 막 죽기 시작했어요. 그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이걸 한 10병을 사다가 진짜로 막 주변에 계속 줬어요. 근데 진짜 살았어요. 천연 거름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막걸리는 거름이 아니고요, 막걸리는 비료를 만들겠습니다. 천연 비료. 흔들어 주셨으면 이 종이컵으로 두 컵을 가득 따라 주세요. 이거 대박이에요. 흰 설탕을 한 컵을 넣어주세요. 종이컵으로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녹을 때까지. 이 상태에서 거실에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반나절 정도만 두세요. 반나절. 얘를 보관하시는 방법은 만약에 쓰고 남으면 PT병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근데
또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PT병 1.5리터에다가 소주잔 한 컵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PT병 1.5리터에 물을 반 채우고 소주잔으로 막걸리 비료를 한 컵을 넣으시면 이건 텃밭에 뿌리는 용도입니다. 텃밭에, 여기다가 텃밭에 주실 때 이렇게 주시고요. 식물에다 주실 경우 있죠. 식물에다가. 그러니까 식물에 줄 때는 막걸리 비료를 한 컵하고 물 가득을 채우세요. 물 가득. 왜 여기다 물을 희석하냐면요, 우리가 사람도 술을 많이 마시면 막 목 타고 막 그러잖아요. 알코올은 무조건 탈수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탈수 증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물을 희석해서 쓰는 거고요. 이 막걸리 비료에는요, 어떤 성분이 있냐면, 이 막걸리 비료는 NPK 비료 같은 거잖아요. 질소, 인산, 칼륨. 칼륨은 가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칼리라고도 하고요. 가리, 칼리 그렇게 부르죠. 근데 질소, 인산, 칼륨이 이 막걸리 비료에요, 다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 비료는 단순히 우리 조상님들께서 소나무에 줘라 그랬던 이유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제가 천연거름, 천연비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농사가 거의 다 대성공이거든요. 아파트나 주택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그러고 전원에서 조그맣게 농사 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잘 돼요. 이 막걸리 비료의 NPK 성분은 N, 질소, P, 인산, K, 칼륨이거든요. 질소는 나무든 식물이든 작물이든, 제가 나무고 이게 잎사귀예요. 이게. 그러면은 막걸리 비료가 굉장히 좋은 게 이 잎사귀에 딱 정확하게 갑니다. 인산은 뿌리 성장에 도움을 주거든요. 나무 뿌리든 식물의 뿌리든 뿌리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는 3대 영양소에서 빠질 수 없는 영양소죠. 칼륨은 가지로 갑니다. 가지에 영양소를 준답니다. 가지만 뿌리에 물이 너무 많고 습도가 너무 과할 때 있죠. 땅속에. 그럴 때 그 습도가 너무 과하지 않게 차단도 시켜준대요. 차단. 수분 조절을 해준다는 겁니다. 수분 조절.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칼륨은 병충해 예방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질소, 인산, 칼륨이 이 막걸리 비료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막걸리 비료를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아까 바나나 이 비료하고요, 이 커피하고 계란 껍질 같은 경우는 그냥 비율만 맞춰서 주시면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막걸리 비료는 그냥 주시면 안 되고요. 뿌리가 방금 심어서 뿌리가 아직 건강하지 않은 애들한테는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이 막걸리 비료는 건강한 나무, 건강한 채소, 건강한 식물, 그러니까 뿌리가 성장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좀 더 잘 자라게 해주고 싶을 때, 그때 주시면 따봉입니다. 이번에 대파 심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바나나 껍질로 만든 이 바나나 발효 이 물을 대파에 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소, 인산,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NPK 비료와 NPK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4가지 커피, 바나나, 막걸리, 계란 껍질 4가지 거름과 천연 거름과 비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학 비료 쓰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정말 대박이에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파가 잘 자라고 계신가요? 전 많이 자랐네요. 예, 그때는 좀 노랗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파랗게 올라왔습니다. 네, 파랗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화분에 심은 것도 한번 볼게요. 파랗게 잘 자라네요.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